차이를 보입니다. 강원도식 추어탕의 대표 주자라는 원주식 추어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원한 폭포가 떨어지는 치악산 기슭에 장독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원도식 추어탕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오래 묵힌 고추장을 쓴다고 합니다. 맛을 내는 것도 미꾸라지 냄새도 이 고추장으로 다스리기 때문이죠. 추어탕장은 싱거우면 국이 텁텁해가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독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쉽게 익지를 않아요. 아무리 빨리 먹어도 6, 7년 안 그러면 10년 돼야 추어탕 맛이 칼칼하고 맛있는 맛이다. 강원도 아니랄까봐 추어탕에 감자부터 썰어 넣습니다. 10년 묵은 고추장은 팍팍 풀어넣어도 맵지 않고 깊은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양념은 서울식과 비슷하고 들깨가루 넣는 것은 남원식과 비슷하네요. 꼼지락거리는 미꾸라지에 버섯과 밀가루를 넣습니다. 흙냄새와 비린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데요. 밀가루를 넣으면요, 이 추어탕이 미꾸라지가 연해져요.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끓는 물에 바로 투하. 이렇게 즉석에서 무쇠솥에 끓여낸다는 점이 또 원주식 추어탕의 특징입니다. 부추나 미나리, 감자 등 강원도에서 흔한 재료들도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가라 해도 다 고추장을 넣고 끓여요. 옛날 가정집에서 이런 거 잡아와도 된장 안 풀. 된장은 여기 강원도 사람 먹을 줄도 몰랐어. 여기는 막장 먹고 된장이라는 건 먹는 걸 몰라요. 경상도는 아예 된장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잖아요. 나중에 다 된장찌개, 추어탕을 끓여도 된장풀로 끓이고 끓여도 된장풀로 이렇게. 강원도 사람들은 주로 고추장 위주로 많이 먹어요. 마치 물가에 솥을 걸어놓고 미꾸라지를 바로잡아 끓여먹는 느낌인데 그 옛날 철렵국이 기원이 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추어탕은 남부식과 중부식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갈아 넣느냐, 통으로 넣느냐, 양념을 된장으로 하느냐, 고추장으로 맵게 하느냐,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죠. 서울식, 중부식 추탕은 매우면서 통미꾸라지가 남아있고 고기 국물을 쓰고 그 다음에 두부와 유부 같은 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화려한 버섯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남쪽에 남부식 추어탕들은 미꾸라지를 쓰고 맵지 않고 된장 분무를 쓰고 그 다음에 많이 쓰지 않고 우거지나 무청시래기 정도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미꾸라지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나 맛은 구수한 그게 남부식 추어탕입니다. 물 흐린다고 천대받던 미꾸라지가 이렇게 밥상의 보약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꾸라지가 용된 거죠. 추어탕이 사랑받은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 논두렁에 미꾸리는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많던 미꾸리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직 안개도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71살의 어부 장길부 씨는 일찌감치 논두렁으로 나섭니다. 야행성인 미꾸리가 밤에 움직이는 탓에 이렇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웬만큼 수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제 먹이를 넣어놓은 통발에 고기가 좀 들었을까요? 허탕을 치지는 않았지만
영 신통치 않습니다. 토종 미꾸리 잡이만 올해로 30년째. 녀석들이 어디에 사는지 손금보듯 환히 알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멍으로 들어가죠. 최신식 통발로 바꿔봐도 사정은 그리 나아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지. 그리고 산템이라고 이렇게 대고 발로 밟아서 차서 잡은 그거로 잡기도 하고 그래서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망어를 이어갖고 망어로 잡지. 옛날에는 망어로 잡았까지. 섬진강의 지류가 흘러드는 남원 일대는 물 흐름이 느린 데다가 진흙벌이 풍부해 토종 미꾸라지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이거 둥글고 요거는 그러나 지금은 그 많던 미꾸리도 옛 이야기입니다. 워낙 귀해진 탓에 이렇게 토종 미꾸라지가 나와주는 것만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 수로를 이렇게 자연 수로를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지금 수로를 헤매는 데서 싹 바꿔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서식할 데가 없어. 싹 파괴가 돼본 거예요. 그러지 막 내가에 모래 채취한다고 모래 채취하고 그런 게 구정물 나고 오면은 거기가 서식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지. 미꾸리의 서식지인 자연적인 논dun봉이 사라지면서 눈이며 강바닥에서 흔하게 보던 토종 미꾸리도 그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자연산 미꾸리를 점점 볼 수 없게 되자 남원에서는 아예 미꾸리 사육에 나섰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는 토종 미꾸리를 생산해내는 인공종묘 생산연구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남원산 토종 미꾸리를 교배해 최대 500만 마리의 미꾸리 치어를 생산해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미꾸리들은 남원 지역에 있는 50여 개의 미꾸리 전용 양식장으로 분양이 됩니다. 앞으로 2020년도까지는 우리 남원산 미꾸리는 완전히 자급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치어 생산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농가 민간 종묘장에서 이제 치어를 생산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갓 태어난 미꾸리들은 자연에 방류돼도 생존율이 그리 높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60일 동안 미꾸리를 충분히 키운 다음 분양을 하는데요. 오늘은 미꾸리들이 시집을 가는 날. 요즘엔 인공양식뿐 아니라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미꾸리를 분양받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논에다 이렇게 미꾸리나 미꾸라지를 풀어놓으면 잡초나 해충을 잡아먹어 벼를 잘 자라게 해준다는데요. 미꾸리 양식은 물론 벼의 병충해까지 없애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참 신통한 놈이죠. 논에서 벼 재배하면서 부소득으로 이제 그 미꾸리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치역값 외에 그리고 사료값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이제 뭐 다른 뭐 인건비라든가 약값이라든가 그런 기계값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차후 2년 후부터 이게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농가한테 어느 정도 소득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꾸리가 돌아오는 논에는 새로운 생명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여름날 지친 농부의 허기를 달래줬던 미꾸리가 이제 그 농부의 손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